양머리 2,000개가 발견됐어요. 뭐야? 이게 그 당시 곡물 같았던 건가요? 뭐야? 그러니까 오, 너무 이게 동창집인가? 인사 시간 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아비도스? 아비도스. 예. 근데 아비도스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주 어, 가셨겠죠? 갔죠. 예, 자주 갔죠. 예, 많이 갔고 저기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직전 시대 때부터 굉장히 주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시리스 네. 신앙의 중심지예요. 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완전히 통일되기 이전에 이 몇몇 지역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 중에서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패권을 장악했었던 엄청나게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집트 문명 아주 초창기인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 네. 혹시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의 왕들이 어떤 식의 무덤을 썼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뭐였지? 둥그런 마스타바? 맞아요. 역시 네. 마스타바 뭔지 기억 안 나죠? 파라오 역세권. 그게 약간 그거 아닙니까? 그 맞아요. 서플라이 디팟? 비슷해요. 네. 예,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약간 그 사다리꼴 형태고, 그런 형태의 무덤을 이제 파라오들도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무덤 형식으로 사용을 그렇죠. 했는데, 그 초기왕조 시대 때의 그 왕묘들이 만들어지던 장소가 아비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시리스가 죽음의 그 저승의 왕, 저승의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들도 무덤을 그 저승의 신과 관련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많이 지었죠. 아. 그래서 엄청나게 과거로부터 중요한 유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이 지속되는 내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요. 아. 그 성지순례를 가면 무엇인가 봉헌물을 남기죠. 굉장히 많은 비석들이 발견이 돼요. 비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보통 이제 일반 귀족들은 그렇게 비석을 남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석상을 남기는데, 파라오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화에 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신전이 뒤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람세스 2세도 신전을 지었고, 아하.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은 그 람세스 2세의 아비도스 신전 근처에서 발견된 어떤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요게 발견됐어요. 어? 양머리 2,000개가 발견됐어요. 뭐야? 이게 그 당시 곡물 같았던 건가요? 뭐야? 그러니까 오, 너무 이게 동창집인가? 그러니까 저 양머리들은 미이라로 만들어진 양미라의 양미라. 양미라님 요새 방송 활동 하시나요? 양미라. 근데 머리만 저렇게 있는 게 몸통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집트 정부의 관계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니 사진부터도 이거 저 사진은 아마 이제 그냥 이렇게 약간 설정일 거예요. 그냥 너무 예쁘게 지금 예. 패턴으로 안착이 돼 있어요. 아마 설정일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라로 이제 만들어진 양인 거는 거의 분명하고요. 그게 이제 2,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아마 몸통도 같이 나왔겠죠. 2,000개 정도 이제 발견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우, 근데 좀 잔인한 느낌이 좀 있다. 실제로 미라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미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도 있고, 네, 맞아요. 예. 악어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뱀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매도 있고, 따오기도 있고, 어. 원숭이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예컨대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네. 그 무덤의 주인이랑 같이 매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마도 이제 반려동물을 같이 주인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고요. 대다수의 케이스는 그 동물과 관련된 어떤 신한테 일종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 만들었어요. 아하.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악어 미라 같은 경우는 악어 모습을 하고 있는 뭐 소베크 같은 신한테 이제 바치는 제물로 만들어졌고,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 토트신. 토트신. 토트신이 이제 원숭이로도 표현되니까. 아하.
그다음에 따오기 역시 토트신, 예. 매는 호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동물이 미라로 만들어져가지고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양 같은 경우는 큰 음신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양 그 머리들은 아마도 역시 양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아멘,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이후로 이집트의 최고 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했었던 그 아멘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물인 것 같아요. 뭐 양미라가 사실은 양미라. 이제 그렇게밖에 예. 안 들려. 양미라. 근데 양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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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미라. 양의 미라가 예.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견이 됐지만 또 이집트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뭐 드문 사례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양을 미라로 만든 사례들이 그래도 꽤 많이 확인이 되고 다른 동물도 많이 했으니까. 예, 대체로 이제 그 아멘 신한테 바치기 위한 어떤 제물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미라가 그러게요. 등장을 하니까 요거는 조금 신기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흔한 예. 거는 맞다.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많은 양미라가 아마도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제물로 많이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를 지금 발굴한 그 발굴단은 그 미국 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뉴욕 대학 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발굴단은 이 양의 미라들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람세스 2세 신전 그 주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신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후에 그 흔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람세스 2세의 신전이 1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신전에서 지속적으로 제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제사 과정에서 이 미라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네. 이제 보여집니다. 어허, 그렇군요. 아마 이제 뭐 동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꽤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진 그런 미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라와 더불어서 사실 이것도 이 사진만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 역시도 람세스 2세의 신전 인근에서 이제 확인된 흔적인데 예. 대충 보면 그 람세스 2세의 신전의 바닥면보다 더 아래쪽에 다른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굴단에 따르면은 저 유적은 뭔가 벽돌로 만들어진 구왕국 시대의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집트 마인크래프트 느낌. 그러니까 아마도 람세스 2세 시대보다도 약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무엇인가 시설이 이제 그 바닥면 아래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유적 위에 유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적이 사용되다가 폐기가 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한 뭐 10년 정도만 관리 안 해도 그 주변이 다 흙이 막 덮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다시 또 뭔가를 만들어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위에다가 의도하고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유적들을 보면은 신전 바닥면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신왕국 시대의 신전 바닥면이라고 한다면 예. 그 바닥면을 잠깐 드러내면은 그 아래쪽에 그 이전 시대 중왕국 시대의 신전의 흔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를 또 파면은 구왕국 시대 흔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층위들이 항상 이렇게 겹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거의 대부분의 유적들은 다 층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집트에 가시면 그 보시는 유적들 대부분이 구왕국 시대의 피라미드 아니면 신왕국 시대의 유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의 유적들은 거의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만나시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왕국 시대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거나 뭔가 활동을 했었던 곳 바로 위에 신왕국 시대 사람들이 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왕국 시대의 신전 바닥에는 거의 항상 중왕국 시대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부 구조는 신왕국 시대 사람들이 만든 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여행자들은 가서 보면은 중왕국 시대 흔적은 안 보이는 거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밑에를 보기 위해서 위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서울도 세종로 땅 파고 들어가면 밑에 조선시대 유적들이 있다고. 그쵸, 그쵸. 그리고 지금도 세종로에서 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모든 지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한국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발굴을 계속 했었고, 뭐 지금도 이제 발굴장에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 여러 다양한 시대의 유적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해가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적들이 실제로는 이게 단일 시대의 어떤 유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내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런 건가? 유적할 만한 데가 좀 약간 명당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정확해요. 그것도 정확합니다. 지금도 좋은 데는 과거에도 좋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바람 잘 통하고 뭐 물 구하기 쉽고 이런 데는 그다음에 이제 뭐 홍수가 나도 물에 안 잠기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이런 곳들은 발굴을 하면은 거의 항상 이제 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그러니까. 같이 나오죠. 그렇겠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람세스 2세 신전이 아비도스에 있는. 근데 아비도스에 있는 람세스 2세 신전은 신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전 벽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잘 남겨져 있진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벽체의 하단 부분만 좀 남겨져 있어요. 예. 근데 람세스 2세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람세스 2세의 그 앞쪽 산문의 아래쪽 부분인데 예. 람세스 2세가 만든 신전이나 이런 그 시설들은 대체로 다 대충 만들어요. 람세스 2세는 독특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의 주요한 모토는 크고 빠르게. 많이 약간 박리담에 그러니까 양산형 예. 저그 5만 군데다가 5만 개의 유적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적의 만듦새들이 조금 다 좀 엉성하고 디자인적으로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크고 많아요. 야 진력 뽑을 시간에 저걸링 4마리 더 뽑아. 야 더 뽑아 한 분에 뽑아. 맞아요. 근데 애들이 약간 크고 빠르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가시면은 이집트 가서 여행을 하시면서 보게 되는 어떤 유적이나 뭐 있어요. 누구 건지 몰라요. 람세스 2세 거 이러면은 대충 반 정도 맞아요. 워낙 많이 뿌려놔가지고 예, 엄청 많아요, 진짜. 그냥 뭐든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람세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얘 뭐 대충 만들어서 마감이 왜 이래? 메이드 인 역시. 람세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전 세대의 파라오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도 자기 이름을 써놔요. 그거는 좀 너무 양아치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람세스 2세만 한 건 아니고 람세스 2세가 제일 많이 했지만 과거 선조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는 어떤 유물 뭐 탈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꽤 많이 나타난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유적 공장 람세스. 예, 좋은 표현입니다. 반면에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 시대 때 만들어진 유적들은 엄청나게 미학적인 완성도가 높아요. 오. 이 사진에서는 사실 잘 나타나진 않는데 네. 이건 이제 그 람세스 2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전 거의 인근에 있는 한 200m 정도 그 인근에 있는 그 아버지 세티 1세 신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전 같은 경우도 세티 1세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신전의 이제 바깥쪽 부분을 람세스 2세가 만드는데 이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신전의 진짜 안쪽 부분은 세티 1세 시대 때 만들어진 부분은 정말 이집트 신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완성 높은 웰메이드. 만들어져 있어요. 안쪽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요게 세티 1세 시대 때 만들어진 신전의 내부 지금 구조예요. 컬이 있어, 컬이 있어 이미. 근데 정말 그 양각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요. 있어요. 채색도 굉장히 잘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채색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에스나나 에드프 네, 글씨 퀄리티가 달라요. 신전보다 1000년 이상 한 1200년 정도 전 신전이에요. 그런데도 채색이 잘 남겨져 있죠. 웰메이드, 웰메이드. 네, 글씨 간격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여행을 가시면 네. 아비도스가 여행 가시기 동선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아비도스는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부가 정말 아름답네. 아름답고 정말 인상적입니다. 직접 보면 진짜 감동이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딱 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대피라미드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